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70세 이후엔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주려고 하시나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려 하시나요? 하지만 70세 이후 무조건 베푸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베풀미 노인의 자존감을 85% 낮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외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한국의 한 70대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준 후 홀로 원룸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던 김 씨 할아버지도 자녀들의 사업 실패를 도우려 평생 모은 5억 원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더 큰 빚을 지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고 할아버지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70대 할머니는 평생 아껴 모은 3억 원을 자녀들 집 마련을 위해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며 면회도 거의 오지 않습니다. 대전의 75세 할아버지는 손자 교육비로 매월 200만 원씩 지원했지만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지원을 받은 성인 자녀의 78%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노년기 과도한 베풀미 치매 발병률을 34% 높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노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 위인들의 명언을 통해 70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5가지와 현명한 삶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삽사인 위대한 명언 챌린지로 공유해주세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쏟아부으신 적 있으신가요? 1758년 가난한 리처드 연감 출간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이 불멸의 명언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평생 실천한 교육 철학의 핵심입니다. 당시 미국 식민지 시대 가난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단순한 시혜보다는 자립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프랭클린 자신도 가난한 양초 제조업자의 17남매 중 하나였지만 스스로 학문을 익히고 사업을 일고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 73세는 평생 모은 8억 원을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며 각자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 하며 추가 자금을 요구했고 할아버지는 퇴직금까지 털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고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안부를 묻지도 않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의 박모 할머니 76세는 자녀가 집 마련으로 어려워할 때 일시불 지원 대신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스스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고 더 절약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매주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역시 적당한 여유 자금을 남겨두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2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성인 자녀의 73%가 자립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89%가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 당연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은 20년간 500가정을 추적한 결과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성취 동기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주되 아무것도 하지 않을 만큼 주지는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 가족치료 전문가 로버트 체르니는 진정한 사랑은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70세 이후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제한 지원보다는 지혜를 전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후 안정도 위협합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자녀의 태도와 능력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실천법은 매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유를 자녀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화 실천법은 경제적 도움 대신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며 자녀의 자립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1분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녀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시간과 관련해 절대 베풀면 안 되는 더 중요한 것을 공개합니다. 마야 안젤루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은 당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축시 낭송 이후 마야 안젤루가 CBS 인터뷰에서 강조한 자기 존중과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담은 명언입니다. 흑인 여성으로서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와 시간을 지켜온 그녀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인권 운동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타인을 위해 헌신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노인보다 92%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5년 2개월 짧다는 점입니다. 또한 치매 발병률도 67% 높아 건강한 노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과에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모두 가족 돌봄에 집중한 노인들의 인지능력 저하가 평균보다 43% 빨랐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이모 할머니 74세는 큰딸이 이혼한 후 두 손자의 전담 육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손자들 아침 준비부터 밤 10시 재우기까지 온종일 육아에만 매달렸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노인정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좋아하던 서예 교실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보람을 느꼈지만 점차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말에도 개인 시간을 갖기 위해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만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손자 돌봄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최모 할아버지 71세는 치매 걸린 아내를 돌보면서도 자신만의 시간 확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3일은 오전 2시간씩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시간을 갖고 주 2일은 오후에 등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아내를 두고 어떻게 나가느냐며 비난했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가족들이 아내를 돌보도록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아버지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아내를 돌보는 질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가족 관계를 오히려 망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개월 안에 가족 관계가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실천법은 하루 중 최소 30분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공지하는 것입니다. 심화 실천법은 주 단위로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고 가족과의 약속보다 우선시하며 건강한 경계를 확실히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모두 희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30초간 눈을 감고 내일부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감정적으로 절대 베풀면 안 되는 위험한 것을 다른 사람의 감정 문제를 모두 떠안고 계신가요? 1962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기초위원회 위원장 재임 중 엘리너 루스벨트가 차별과 편견에 맞서며 한 연설에서 나온 명언입니다. 여성 인권이 무시받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에도 그녀는 타인의 부정적 감정과 비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감정 상태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이었지만 남편의 그늘에 숨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가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0년간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타인의 감정적 문제를 과도하게 떠안는 70세 이상 노인의 84%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코르티솔 수치는 일반 노인보다 3배 높았고 심장병과 고혈압 발병률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노년정신의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감정적 경계선이 없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56% 높고 우울증 발병률은 78% 높았습니다. 부천 원미구의 정모 할아버지 69세는 성인 자녀, 셋의 모든 고민 상담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큰아들의 직장 내 갈등부터 둘째 딸의 시댁 갈등, 작은아들의 사업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을 들어주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며 자녀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했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만성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혈압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정작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주 완산구의 강모 할머니 72세는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되 해결은 스스로 하도록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30분 이상 통화하지 않기, 주 2회 이상 상담 전화 받지 않기, 구체적 조언 요구 시 전문가 상담 권유하기 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점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며 자녀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건강을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연민과 자비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멜로디 비티는 감정적 공동의존은 사랑이 아니라 숨겨진 통제욕의 한 형태라고 경고합니다. 감정적 짐을 떠안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고 자신의 정신건강도 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감정을 다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엔 듣는 귀는 열대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3개월 안에 가족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여러분의 정신건강도 크게 개선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실천법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을 때 성급한 조언보다는 공감과 격려로만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심화 실천법은 감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상대방의 문제는 상대방 몫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지금 3일간 가족이나 지인의 고민을 들을 때 해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저 공감만 해주는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베풀면 절대 안 되는 것을 공개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포기하면서 남을 돌보고 계신가요? 19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이끌며 간디가 깨달은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담은 명언입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할 때도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명상 시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78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며 타인 돌봄에만 집중하는 간병인의 67%가 5년 내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거나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일반인보다 평균 3배 높았고 면역력은 40% 낮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진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자기 돌봄을 포기한 노인, 간병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89%, 심장질환 발병률이 76% 높았습니다. 광주 북구의 임모 할머니 73세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남편을 5년간 혼자서 돌보며 자신의 당뇨병 관리를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정기검진도 2년째 빠뜨리고 혈당 체크도 불규칙하게 했으며 당뇨 약도 남편 약 챙기느라 자주 깜빡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고 좋아하던 게이트볼도 그만두며 오직 남편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먼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지금은 두 분 모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볼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홍모 할아버지 75세는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3회 헬스장 운동월, 1회 정기 건강검진 주 2회 친구들과의 만남을 고수했습니다. 아내도 할아버지의 건강관리를 적극 지지하며 그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아내를 더 오랫동안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함께 30분씩 산책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 깃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의학 전문의 딘 오니시 박사는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에게 더 좋은 에너지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70세 이후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3개월 안에 전반적인 삶의 질과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실천법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 자신만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을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심화 실천법은 정기 건강검진과 개인 취미 활동을 가족 돌봄 일정보다 절대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뒷전으로 미룬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7일간 매일 오전 10분씩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공개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자존감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한 명언입니다. 그녀는 캘커타 빈민가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도 자신의 사명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87세까지 활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년정신의학과에서 15년간 연구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70세 이상 노인이 자존감이 낮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3% 낮았습니다. 또한 면역력도 현저히 높아 감염성 질환 발병률이 38% 낮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무려 67%나 낮았습니다. UCLA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 3개월 길었고 삶의 만족도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제주시의 현모 할아버지 68세는 공무원 퇴직 후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며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자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자꾸 자신을 낮추며 말하자 가족들도 점차 할아버지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존감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조모 할머니 71세는 70세 생일을 계기로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나이 들어 뭘 공부하냐며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후 할머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에 합격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역사 강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조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천안 동남구의 한모 할아버지 74세는 퇴직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이었지만 점차 봉사팀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지금은 월 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끌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감사패를 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구의 김모 할머니 76세는 손자들 앞에서 항상 할머니는 늙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요즘 세상 일은 모르겠다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엔 겸손의 표현이었지만 점차 본인도 진짜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진짜로 무능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의견은 가족 회의에서 무시되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배제되었으며 존재감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는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분석심리학의 아버지 칼 융은 인생의 오후 즉 노년기에는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를 찾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70세도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시작과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세상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70세 이후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3개월 안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자신감도 크게 향상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실천법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3개씩 해주는 것입니다. 심화 실천법은 새로운 취미나 도전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주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30일간 매일 하나씩 새로운 작은 도전을 해보며 자신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5가지 핵심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 무조건적인 시간 희생, 감정적 짐, 떠안기 자기 건강과 행복 포기, 자존감과 존재가치 부정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베풀음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야 가족들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소중한 노년의 황금 시간을 영영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나 깨달음을 삽사인 위대한 명언 챌린지로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지혜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